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반도체 산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도현우 의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수요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되고 있고, 핸드폰도, 원래는 좀 3분기 들어서 잘 팔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맞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반면에 이 반도체 현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저께도 한 1.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는데, 핸드폰이랑 데이터 센터는 수요가 별로지만 최근에 PC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PC 수요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좋았는데 대만이랑 일본 업체들이 전망에 의하면 하반기까지 PC 수요 강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가 얘기를 한 게 2분기 PC 프로세서 판매가 12년 내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이랑 일본의 노트북, 마더보드, 그래픽카드 공급 업체들이 최근에 전망한 게 하반기에도 이 PC 수요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노바텍이라든지 하이맥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프로브 카드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전망을 했는데 노트북용 DDI 수요라든지 노트북 디스플레이 그리고 관련된 부품 수요가 4분기까지 계속 양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물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이유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까지 5일 연속으로 현물 가격이 상승을 했고, 과거에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한 3개월 정도 선행한 사례가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최근 현물 가격 상승이 내년 1분기 고정거래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고정거래 가격 대비해서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도 1분기에는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재고가 연초 4주에서 지금 8주로 증가한 상황인데 연말 되면 다시 4주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RTX 3000 시리즈라고 발표를 했는데 차세대 그래픽 카드고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가격이 699불로 나왔기 때문에 전작이 한 1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8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하반기에 게이밍 수요도 이 메모리 수요 올라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TX 3000 시리즈는 엔비디아의 메이저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이 프로세서를 TSMC가 아니고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램 수요를 수요처별로 업데이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주시죠. 예, 디램 전체 수요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이고요. 한 40% 정도 되고, 데이터 센터 쪽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바일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35% 정도 되고, PC가 한 20% 정도 됩니다. 올해 연간 수요 전망으로 봤을 때 PC가 한 플러스 한 10% 정도 되고, 모바일이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한 플러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종합을 했을 때 전체 수요는 한 플러스 한 16%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디램 연간 평균 수요 성장이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평균적인 수요 성장의 약간 하단 부분 정도 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좋았던 이유는 공급이 그거보다 더 적기 때문에 한 플러스 한 12%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하 의원. 네, 갤럭시 Z 폴드 2가 어제 이제 상세 스펙이 공개가 좀 됐고요. 일단 전작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부족한 부분이나 완성도가 높아졌던 게 가장 이제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240만 원으로 이제 전작이랑 유사해서 좀 비싼 거는 아쉬운데, 기존 제품,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완전 이제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1일 정도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들어간 다음에 18일부터 물량 받으면서 이제 정식 출시가 될 거고요. 지금 그 제일 큰 바뀐 부분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기존 폴드 1 같은 경우는 4.6인치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되게 불편한데, 이게 이제 6.2인치로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도 7.3에서 7.6인치로 확대가 되면서 안에 이제 그 전면 카메라가 사실 좀 모양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베젤이 되게 좀 불편했는데, 이게 그 홀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거의 이제 베젤이 없는 베젤리스 정도로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게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플렉스 모드라고 기존 폴드 1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제 뭐 유지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무조건 피거나 접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존의 Z 플립처럼 원하는 그 각도를 이제 사용자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처럼 지금 쓸 수가 있고,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진을 이제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어디 이제 세워두고 찍으면서 그 미리 보기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찍으면 갤러리로 넘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찍으면서 바로바로 이제 미리 보기를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이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되게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부분이라서 좀 신선했고,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되게 많은 부분을 이 플렉스 모드를 통해서 좀 노트북처럼 비슷하게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7.3mm 정도 되던 게 지금 6mm 수준까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좋아졌고요. 나머지 스펙은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전작 대비해서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가격이 이제 비싸서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반응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대리점에서도 그렇고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보기에도 그렇고 폴드 1의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준 부분이어서 이게 실제로 소비자한테 좀 많이 이제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폴드 1이 출시된 바로 직후에는 뭐 별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가 판매가 막상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트렌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면 트렌드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KH바텍하고 이제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BH, 이노첨단소재 이런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하고 화장품 산업 8월 수출입 통계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8월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음식료부터 말씀드리면요. 주요 품목 중 담배와 라면 성장률은 유지되고 분유는 다시 하락세에 돌아섰습니다. 담배는 중동향 수출이 작년에는 3분기부터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전년도 기저가 거의 없고요. 올해는 2월 재계약 이후 3월부터 다시 회복세에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도 정상적인 물량 수출이 진행되었고, 다만 이제 지난 몇 개월과 동일하게 중남미를 비롯한 이제 중동 외 지역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경색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자료부터 제가 신규로 포함한 부분이 바로 전자담배 기기 부분인데요. 우선 기타라는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해서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지난달 7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향 쪽으로 수출이 갑자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필립 모리스와 협업이 시작된 부분이라 좀 보고 있고요. KTNG에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라면은 전년도 높은 베이스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증 현상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스율 자체는 좀 성장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분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우선 글로벌 브랜드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분유 부양 의지 때문에 다시 전월에는 플러스였으나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을 보여줍니다. 화장품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이제 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3% 증가했고요. 홍콩향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향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놓고 봤을 때 1, 2월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진하다가 3월에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3월이 가장 좋았는데 그거 다음으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8월에 기록을 했고요. 전체 수출과 중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색조 화장품은 여전히 계속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그래도 이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향 수출은 이미 이제 홍콩향 수출의 수준은 넘어선 상황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코로나19 상반기부터 계속 크면서 안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높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지금 월별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되게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그리고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모닝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한국 8월 수출 관련해서 권하민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한국 8월 수출 지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YOY로 이제 9.9% 감소를 해서 전월 대비 감소폭은 확대했는데요. 사실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 보시면 마이너스 3.8% 기록하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작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조금 괜찮았던 것은 결국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비대면 산업 확산에 따라서 컴퓨터 같은 것도 이제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106.6% 정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수준에 따른 지역별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경기에 의해서 호조에 의해서 이제 일반 기계 수출이 괜찮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부터 이제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다시금 수요가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연간으로 보시면 분기 수출 증가율은 3분기에 마이너스 8 그리고 4분기에 마이너스 6% 정도로 완만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과거 위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직 미국의 제조업 재고 수준이 많고 또 하나 이제 고용시장의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NH 크레딧 코멘트 최성종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유럽은행 코코본드 성과가 글로벌 크레딧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우호적인 수급이 펀더멘탈 저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당분간 이러한 기조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 각국의 부양 정책과 함께 유럽의 경제회복기금 합의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고 코코본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금리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규제 완화, 주주환원 중단으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면서 안정성도 강화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유럽 주요국의 금리가 연말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도 상승하게 되면서 저하된 일부 수익성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들 좀 감안해서 수익 다변화 잘 되어 있고 구조조정 통해서 효율성 개선하고 있는 프랑스, 스위스 은행 코코본드 위주의 접근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해외 주식 NH 하이엔로 변종만 위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는 격주로 이제 발간되는 자료고요. 최근 2주간의 시장 동향 및 섹터별 움직임,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기업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자료 28페이지 봐주시면, 지역별, 국가별 주시장 상승률하고 섹터별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듯이 미국 역시 좋았고요. 2주 동안 미국 S&P 500이 4% 올랐고 중국 상해도 1.3% 올랐습니다. 반면에 토픽스 지수가 1.1%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정보기술이나 자유소비자 섹터 내 대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역시 계속 좋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양호한 2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괜찮은 편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은 그 산업재 위주로 반등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지난 주 말이죠. 28일 날 아베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서 주가는 좀 그 2주 전 대비해서 1%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6페이지 와주셔서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들 개략적으로 요약해 놨는데요.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국 쪽은 지금 저희 그 빅5 그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강세를 대부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아마존닷컴이나 월마트, 비자,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S&P 500 중에서 97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52주 신고가는 저희가 말씀드린 최근 2주간에 한 번이라도 그 가격에 도달을 하면 신고가라고 저희가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그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은 1개 기업밖에 없었고요. 중국 역시 해천미업이나 순풍홀딩스, 1위산업, 윤기실리콘 같은 기업들이 포함해서 CSI 300 지수 중에 59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신저가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쪽도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그 2주 동안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40개 기업, 그러니까 M3라든가 Z홀딩스, 니폰 페인트 홀딩스, 히타치 건설기계, 그다음에 미쓰비시 로지스틱스를 포함해서 40개 기업, 토픽스 500 중에 40개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1개 기업만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일본 대부분의 해외 증시에서 최근 2주 동안에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고 또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저희 추천하고 있는 NH 글로벌 스탁스 10 종목들을 다시 한번 테이블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역시 아마존닷컴이라든가 윤기실리콘 같은 기업들 52주 신고가 기록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좀 계속 추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알리바바나 브로드컴, 애니스 같은 기업들이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지난 2주 동안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